자, 잠실여고 부교재 중단원 기출문제 도함수의 활용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기출문제라서 확실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 문제씩 끊어서 설명할 테니까 학생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좀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모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1번 문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FT와 GT라 하겠다. 그 말은 두 함수가 위치 함수죠. 위치 함수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두 함수가 다 위치 함수인데 위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죠. 그죠?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두 점의 위치 함수를 미분한 속도 함수에 곱셈을 했을 때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가 반대여야 되겠죠. 즉 F에 대한 속도가 점 P에 대한 속도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음수, 얘가 음수라면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V, P, T와 V, Q, T를 곱한 것이 0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위치 함수들을 미분해서 VPT와 VQT를 구해보면 VPT는 자 얘를 미분하면은 4t-2라는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VQT는 주어진 함수 미분하면 2t-8이라는 값으로 나올 거예요. 즉 위에서 쓴 대로 두 속도 함수의 곱셈이 0보다 적다라는 식을 쓰면 4t-2에 2t-8을 곱한 것이 0보다는 작다. 이런 값이 나올 거고요. 2차 부등식 풀어주면 t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계산이 조금 길어지는 게 나오는데요. fx가 주어진 3차 함수에 대해서 직선 5x 플러스 k와 f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한마디로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사실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 근해판별, 3차 방정식의 근해판별을 이용해서 극대 곱하기 극소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방정식과 부등식에 해당되는 단원에서 교점의 개수에 관한 그래프 모양을 유추하는 과정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자, 선생님은 그래프를 가지고 좀 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주어진 두 함수의 식을 같다라고 봤을 때 x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4가 5x 더하기 k와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자 5x를 이항해서 써볼게요. x에 x 더하기 1에 x 빼기 4 마이너스 5x라는 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5x까지를 뭐 예를 들어서 gx라고 할게요. 자, 이 gx의 그래프와 k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그래프를 그려볼 거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하겠죠. 자, 전개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해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런 값이 나와요. 자, 그럼 얘를 미분을 하시면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인 지점이 되겠죠. 자, 이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k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어디에 위치해야지 교점이 두 개냐면 극대인 순간과 혹은 극소인 순간에 k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존재해야지 교점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양수 k를 구하라고 했는데 둘 다 양수 k일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니겠지만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확인을 해야 되죠. 즉 g의 마이너스 1의 값과 g의 3의 값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5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27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은 양수였기 때문에 5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도 5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그으시면은 교점이 극대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해서 두 개의 점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에 선생님이 GX에서 미분하는 과정을 살짝 생략했는데요. 기본적인 계산들을 조금씩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1,1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0,a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좀 쉽죠? 여기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f'x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라는 값을 찾고 f'1 이 점에서 접선이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겠죠. f'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에 더하기 1이구나.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직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얘가 마이너스 10,a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0,a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a는 10 더하기 2가 될 거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4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9x세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a라고 했을 때 주어진 함수의 극대값이 10이다. 이때 a를 구해봐. 얘도 비교적 이제 3번, 4번이 오히려 2번에 비해서 조금 쉬운 계산 문제로 나왔죠.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3차 함수에서 극대값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f'x가 0되는 점을 먼저 찾아봅시다. 그럼 3x의 제곱은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가 될 거고 3으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될 거고 3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겠구나. 개수가 1인 양수인 3차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여야 되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극대값 10이라는 라인에 f2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주어진 x에다 2를 대입해 보시면 8 마이너스 4고 36에 플러스 48에 플러스 a 즉 이 값이 몇이다? 10이다라는 걸 알려준 상태예요. 그래서 56 마이너스 36은 20 더하기 a가 10이구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5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 위치 x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라고 했을 때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피에 대하여 t가 a에서의 속도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속도 함수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 얘를 미분하면 되죠. 자, 미분해서 t에서의 속도니까 vt라고 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는 값이 되고 문제에서는 a에서 속도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0 그러므로 a는 2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죠. 5번은 매우 쉬웠죠? 자, 6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fx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 사이에 열린 구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 이때 양수 a의 최대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fx 그래프의 문제죠. fx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에. 자, 이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값의 찾기를 미분해 볼 겁니다. f'x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금방 끝났네요. 그렇죠? 얘가 합차 공식으로 x 빼기 3에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지금 그 값의 위치가 한 번은 마이너스 3이고 한 번은 3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그 값에서부터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3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봐볼게요. 7번도 간단한 문제예요.
fx의 도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 gx라는 함수를 fx 빼기 kx라는 함수로 만들어보자. 이때 얘가 x가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때 상수 k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gx가요 fx 빼기 kx인데 fx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kx도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럼 gx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x가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g 플라임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은 0이어야 되는구나. 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해 보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빼기 k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 g 플라임 마이너스 3 0이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8. 그죠? 8 마이너스 k. 그러므로 k는 몇이다? 8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 교재에는 아마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x가 3인수만 x축이랑 접하는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fx가 x 빼기 3의 제곱이고 이때 gx의 도함수가 fx이고라는 말을 선생님이 수식으로 바로 썼습니다. 자, 이랬을 때 gx 위에 있는 2,g2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x절편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접선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접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y는 x가 2인 순간이니까 g 플라임 2에 바로 x 빼기 2에 플러스 g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 접선의 y절편이다 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 식에서의 y절편은 뭐가 되는지 찾아보자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g 플라임 2에다가 더하기 g2 요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g 플라임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g 플라임 x가 fx라고 했으니까 요 fx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몇이 나오니?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즉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g2라는 것만 나오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g2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때 x절편을 찾으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 자, 이 식에서의 x절편이다 라고 했으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겠죠. y에다 0을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항을 하겠죠. 즉 x는으로 정리할 거예요. x는으로 정리하면 요거 이항해서 마이너스 g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 요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g를 넘기면 플러스 2g 프라임이죠. 요거 근데 x 앞에 개수가 a였으니까 나누기 g 프라임이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아까 여기서 g 플라임 2가 몇이었어요? 1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둘 다 1를 집어넣을 거고 g2는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분모 1이니까 무시할 수 있고 마이너스 3이니까 3 2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2 그래서 몇이다? 5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요 지금 칠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9번이 남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y는 x사승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30이라는 함수와 y는 2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함수와 x는 t라고 하는 이렇게 세로 선이겠죠. 그 아이의 교점이 a와 b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 a하고 b를 먼저 좀 써줘 볼까요? 자, a라고 하는 아이는 x좌표가 어차피 t니까 여기다 t를 대입한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더하기 10t 빼기 30 요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다가 t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b라고 하는 아이는 t, 2t 플러스 2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문제에서 이 a와 b 두 점 사이 거리를 ft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얘에서 얘를 그냥 뺐을만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큰일 나요. 왜냐면 지금 둘 다 미지수죠. 예를 들어서 수직선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기가 2고 여기가 A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 빼기 2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A예요. 즉 A라고 하는 숫자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얘기할 때 사실 절대값을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즉,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보자면 이 FT라고 하는 아이는 얘하고 얘 뺄셈이 끝이 아니라 두 식의 뺄셈의 절대값이구나. 그죠? 그럼 이제 FT 옆에다 써볼까요? 절대값 t의 4제곱 여기서 분홍색에서 녹색을 뺄게요.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에 자 2t 넘어가서 플러스 8t 이렇게 될 거고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2. 자 이렇게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ft라고 하는 함수식을 세웠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 ft라고 하는 함수식을 이제 세웠을 때 여기서 이제 좀 갈릴 거예요. 이 함수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쭉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를 또 다 그려놓고 이 식을 해석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식을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여기 있는 요거부터 해석을 좀 할게요. 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두 개,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 두 개의 극한식의 곱셈이 0보다 작다예요. 우리 명백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식을 우미분계수, 이 식을 좌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 우리는 그걸 학생들부터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둘을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을 만족을 시키려면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좌미분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거나 혹은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좌미분계수의 배수가 플러스에서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형태.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사이에 즉 0인 순간에 즉 0인 순간에 미분계수 값이 존재를 해야 할까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호가 반대로 바뀔 때 0인 순간이죠. 0인 순간에 과연 그죠? 과연 0일까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즉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잖아요. 0보다 작다. 이제 는 0도 이제 밑에다 이제 해석을 같이 해볼 건데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순간의 값은 꼭 미분이 가능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형태 그래프 생각해 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요 순간에 좌미분 너무 날카로워서 좀 안 보이려나? 조금 완만하게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보시면 좌미분계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분명 음수인데 우미분계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분명 양수예요. 근데 이 순간 어때요? 어때요? 그렇죠?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관계없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변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 둘을 곱한 게 0인 순간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인데 부호가 바뀌는 이런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걔는 결국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 값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 값에 대해서. 그죠? 그 값과 이렇게 뾰족한 순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앞에서 구했던 f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곱한 게 0이다, 는 0이다 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그 값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면서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이 존재하니까 그 값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꼭 그 값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뾰족한 점일 수도 있겠다.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그 값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뾰족점이라고 하죠. 첨점이라고 합니다. 뾰족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즉 주어진 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절대값 함수잖아요.
절대값은 도대체 극값 찾는 거야. 뭐 어차피 뭐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뾰족점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서 뾰족하게 되는 요점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 ft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ft가 이렇게 절대값 안에 사찰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따로 gt라고 하는 함수로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서 다시 계산해 볼게요. gt라고 하는 함수는 현재 t의 4승 마이너스 4t의 3승 플러스 8t 마이너스 32예요. 그럼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런 뾰족점인 순간이 생기고 뾰족점인 순간이 생기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보호가 바뀌어서 0보다 작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근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x축이랑 만나는 근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요, t-4에 t 플러스 2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인 순간과 4인 순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얘는 판별식이 분명히 0보다 작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미분까지 생각을 좀 해서, 물론 알지 않은데 미분까지 생각을 해서 좀 마저 이어보자면 g 플라임 t라고 하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좀 제가 계산을 좀 했어요. 미리 계산해 보시면 4에 t-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즉, 자, t가 1일 때 그 값을 가지고요. 이 주어진 방정식이 근을 가질 때 마찬가지로 그 값을 가져요. 자, 주의해야 된다는 게 아까 전에 여기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번엔 얘가 판별식이 분명히 0보다 커요. 알겠죠? 그래서 얘의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썼던 gt와 여기서 썼던 g't를 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한번 g라는 함수를 좀 완성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여기가 t가 1이 되고요. 요 두 근이 각각 이렇게 알파와 베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한 건 뭐예요? ft라고 하는 함수의 절대값 내부에 있는 점이었죠. 자, 그럼 이제 ft라는 함수 완성해 보겠습니다. ft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g라는 함수의 절대값에 씌워올리는 함수니까 요렇게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예요. 자, 이때 앞에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요, 여기가 알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요, 여기가 베타요, 그리고 여기가 4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한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모든 t 값의 합이었어요. 그죠?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척점도 구해야 되고 극값도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뾰족점과 극값을 찾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 근의 공식을 굳이 안 썼던 이유는 근각의 소단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즉, 이 조례값을 더한 게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최종적인 식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에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더하기 4만 되기 때문에 정답은 3이다 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틀렸나 봐요? 어디 틀렸죠? 이거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죠? 여기가 1이에요. 1입니다. 미안, 여기 1이었어요. 플라임 0 되는 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가 1이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4 해서 정답은 5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9번 문제는 학생들이 좀 여러 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차 함수와 1차 함수라는 어떤 두 함수가 있고 x는 t라는 이렇게 세로로 선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점에 대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ft라는 함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계산을 했고요. a, b점 찾아서 계산을 해놨고요. 이때 주어져 있는 이 조건 리미트 h가 0 플러스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0으로 갈 때 이게 사실 예전 교육과정이라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고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라서 이제 여러분은 이걸 0 플러스로 배우고 0 마이너스로 배우죠.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전 교육과정하고 지금
쓰는 순서만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도 플러스 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 곱한 게 0보다 작다 혹은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부호가 바뀌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우리가 극값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극값만 찾을 게 아니라 이것만 성립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뾰족점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가 뾰족점인 것까지 찾기 위해서 F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T는 어떤 함수의 절대값 함수니까 절대값 씌우기 전 함수식을 가지고서 인수분해해서 근도 찾아보고 미분해서 극값도 찾아보고 G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F의 그래프를 그려서 뾰족점과 극값을 가지는 모든 점을 더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t값을 구하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꼭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y는 x 3승 마이너스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곡선 위에 있는 1,1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때 a, b를 구하여라,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일단 이 위에 있는 1,1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미분을 좀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미분을 좀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 마이너스 a가 바로 뭐예요? 요 함수를 뭐 fx라고 했을 때 f 플라임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이때 문제에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말을 했죠.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셈은 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즉 주어진 저 식은 얘 값 자체가 몇이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1인 걸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a가 1이라는 걸 구했을 때 주어진 함수, 이거 아까 전에 fx라고 쓰겠다고 했죠? fx는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인데 문제에서 이 위에 있는 1,1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1,1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b도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2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도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의 이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f 플라임 x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었을 때 얘가 x 빼기 1에 x 더하기 1이다. 요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3차원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가 그랬기 때문에 요 순간에서부터 이 뒤에 어딘가죠? 이 뒤에 어딘가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x가 1일 때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은 1 집어넣으면 6 빼기 3이니까 3을 최소값으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a를 포함한 3차 함수식을 주었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과 27분의 14라 하자. 이때 a 더하기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이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의 위치를 좀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미분을 좀 해볼게요. 차분하게 미분 한번 해보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3x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3차함수의 그래프는 계수가 양수인 상태라는 걸 알고 있고 현재 a가 또 마찬가지로 양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이러한 3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자, 이때 플라임이 0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a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3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아까 앞에서 11번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구간을 좀 잘라보면 마이너스 a부터 a라는 구간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 뒤에 어딘가까지겠죠. 자, 이때 우리는 최소가 27분의 14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얘가 f의
3분의 a라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구나. 글씨가 너무 잘 안 써지네요. 3분의 a라는 값이 최소값이구나. 즉 얘가 27분의 14여야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 분수식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27분의 a의 세제곱 더하기 9분의 a의 세제곱 빼기 3분의 a의 세제곱 더하기 2. 자, 이 값이 27분의 14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을 하시면은요, a의 세제곱이 8이다라는 값이 나와서, 아, a는 2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i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래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한테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범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2라고 하는 순간 요 뒤에 있는 값까지겠죠? 근데 요 뒤에 있는 값이 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사실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봐야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f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로 주어진 여기 a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a 자리에다 숫자를 대입할 수가 있죠. 한번 써드릴까요?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현재 fx라는 식은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f의 마이너스 2와 f의 2를 두 개 구해서 둘 중에 더 큰 i를 n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계산해 보시면 f의 마이너스 2도 10이고 f의 2도 10인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사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2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f-2, f2가 같기 때문에 라지 m의 값은 어쨌든 1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아까 a가 2라는 거, m이 10이라는 거 보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m은 12라고 하는 값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fx가 3차 함수고요. gx가 1차 함수예요. 그랬을 때 fx 곱하기 gx가 몇 차 함수 되겠어요? 4차 함수 되겠죠? 그 4차 함수가 두 번 극소값을 가질 건데 거기 보시면 극소값이 어디 범위 안에 있는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추론을 해봐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어쨌든 4차 함수의 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뭘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증감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즉, 프라임이 0 되는 순간 좌우의 부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 y 프라임, 즉 f 프라임의 gx 더하기 fx의 g 프라임 x 이렇게 요 주어진 식에 대해서 우리가 증감표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를 증감표를 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우 좀 지저분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좀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감표를 좀 그려볼 건데요. 요 네 개를 다 그려볼 겁니다. 한꺼번에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a라고 하는 값 그리고 a하고 b 사이 b하고 c 사이 그리고 c하고 d 사이 d하고 e 사이 이거 칸이 모자라네요. 여기다가 하면 되지.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fx 쫙 gx 쫙 f 프라임 x g 프라임 x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빠르게 0인 것부터 빠르게 체크할게요. fx라는 곡선이 0이 되는 순간은 a와 c와 e, a와 c와 e에서 0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은 c, g라는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은 c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f라는 함수의 플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그 값을 가지는 b하고 d예요. 그래서 b에서 f 플라임은 0이고 d에서도 f 플라임은 0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때 g 플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차 함수의 미분. 그러면 뭐 나와요? 개수만 나오죠? 즉
아, 기울기를 생각하는 거니까 쉬운 거. 아, 얘는 다 플러스구나. 이거 다 플러스예요. 요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이때 A보다 작은 범위에서 A보다 작은 범위에서 즉 얘보다 왼쪽에서 F는 함수값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 그 다음 G 역시 음수, 근데 F'은 적선의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 와야 되는 값이 뭐예요? 요거를 여기다 쓸 거예요. F'G 더하기 F의 G 플라임 이렇게 될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하고 아이고 선생님 순서 좀 바꿔서 쓸 걸 그랬나 보다. 자, 요 징검다리예요. 미안해요. 자,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K 더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gx가 a에서는 어때요? a에서 gx는 음수죠. 음수. 그죠? gx가 음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f'x는 a인 순간에 양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어때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0.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아,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고 있죠? 자, A하고 B 사이 구간에서 F는 먼저 빠르게 쭉 먼저 부호부터 정해볼게요. F는 현재 A하고 B 사이에서 양수, 그리고 B인 순간에도 당연히 양수, B하고 C 사이에서도 양수, C하고 D 사이에서 음수, 여기도 음수, D하고 E 사이에서도 음수. 함수값들 먼저 빠르게 썼고요. G라는 함수도 C를 기준으로 왼쪽은 다 뭐예요? C를 기준으로 왼쪽은 다 음수, C를 기준으로 왼쪽은 다 음수, 오른쪽은 다 양수. 여기를 체크를 안 했네요. 이보다 오른쪽에서 함수 양수, 여기서는 당연히 양수. 자, 이때 F'에 대해서 B에서부터 D 사이에서 감소하죠? 아, 그럼 B에서부터 D 사이에서, A에서 B 사이에서는 양수, B에서부터 D 사이에서는 감소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근데 D를 기점으로 D보다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플러스. 자, 얘는 아까 전에 여기까지 안 썼는데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계산만 좀 다시 해볼게요. 위, 아래, 가운데 둘이에요. 곱하면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그럼 얘네 둘은 어때요? 얘네 값이 이거보다 큰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얘네들 곱하면 0. 플러스와 0. 아, 그럼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얘네들 곱하면 또 플러스. 아,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이에요. 여기 0이네요.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아,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0. 그럼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얘가 몇 차 함수라고 그랬죠? 4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좀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 왜 물음표일까요? 여기 보면은 A하고 B 사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 G는 마이너스가 맞고요. G 플라임도 플러스가 맞고요. F 플라임도 플러스 맞고 F도 플러스 맞고요. 이렇게 곱하면 F, G 플라임이 플러스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아, 이건 결국에 알 수가 없는 상태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갑자기 플러스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뭐가 있어요? 0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사이값정리 활용이었죠. 아, 그러면 요 사이가 뭐가 됐든, 얘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요 두 사이에 분명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이 둘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0인 순간이 있을 거구나. 그러면 요 둘 사이에 0인 순간이 있구나. 뭐가?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구나.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진 함수 몇 차 함수?
이제 4차 함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때 플라임이 확실히 0이 되는 순간은 뭐다? C. 여기가 C. 근데 여기 그때죠. 즉 P라고 하는 위치와 Q라고 하는 위치는 명백하게 A와 B 사이에 있을 거고요. 여기 어딘가 A와 B 사이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D와 E 사이에 이렇게 Q라고 하는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범위로 써보자면 P는 A와 B 사이에 있을 거고 Q는 D와 E 사이에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음표,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한 대로 왜 이렇게 나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어. 근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왜? 살짝 정도 있으면 이 안에서 어쨌든 0이 되는 게 한 번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13번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죠. 사실 요 증가표 그리는 거 여러분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시험이 다가오면서 좀 많이 외우다 보니까 증가표를 좀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인 증가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식에서 그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그 A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마디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A의 X좌표를 3이라고 한다면 B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일단 그 기울기가 몇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함수식을 fx라고 해봅시다. y는 fx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f'(x)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은 이에 주어져 있는 식을 미분하겠죠? 미분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의 x좌표가 3이었으니까 f'3을 계산을 해보면 3, 3은 9, 3, 27.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3, 18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럼 몇이에요? 28 빼기 18이니까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다?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0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접선의 기울기가 10이 되는 순간의 좌표를 좀 찾아볼까요? 얘가 10이다.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해보면 3의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실제로도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 과정을 선생님이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점 B의 x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점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주어진 함수식 fx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네들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몇이었어요? 10이었고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구나. 그래서 10x 플러스 6이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B에서 접선의 y절편을 물어봤기 때문에 y절편은 몇이다? 6이다.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좀 남았어요. 조금 천천히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걸 한번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선생님 최고차항만 썼어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 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조건이 f알파와 g알파가 같고 f'알파가 g'알파랑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 16이고 f'베타가 g'베타랑 같은데 16이다.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이때 요걸 구해봐라. 요걸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데는 조금 기본적으로 어떤 스킬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스킬을 사용할 거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셋이 얘랑 얘. 선생님이 지금 숫자 부분 말고 앞에 부분만 지금 밑줄 주셨죠.
자, 요렇게 어떤 두 함수 f와 g 사이에 어떤 순간에서의 함수값이나 미분값이 같다, 미분계수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새로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hx라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 건데 이 hx라는 함수를 얘를 이항해서 생각을 해보면 fx에서 gx를 빼는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밑줄 친 아이들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되냐면 h 알파도 0이고 h 플라임 알파도 0이고 h 플라임 베타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h라는 함수 자체가 f에서 g를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항을 해서 빼는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인 건 확실하고요. 또한 3차 항의 개수가 1인 것도 확실합니다. 자, 이때 앞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h 알파도 0이고 h 플라임 알파도 0이다. 자, 이런 조건이 나오면 뭐를 이용할 수가 있냐면 그쵸? hx라는 함수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항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문제에서 얘네들을 준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k를 좀 구해보기 위해서 이걸 이용할 거거든요. h 플라임 베타가 0이라는 거.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고배 미분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h 플라임 x는 2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 자, 그럼 얘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었더니 2x 마이너스 2k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자, 이때 베타를 집어넣은 것도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h 플라임 베타라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한 식이 될 겁니다. 즉 h 플라임 베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3베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다른 값이에요. 왜냐하면 알파하고 베타 값이 같다면 g 플라임 알파와 g 플라임 베타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g가 2차 함수니까 g 플라임은 1차 함수거든요. 그죠? 1차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도 같아야 되죠. 근데 y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값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얘가 서로 다른 값인데 얘가 0이다 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 얘가 0이다.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0이다 라는 식을 정리해보면 k는 2분의 요거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3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라는 걸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k의 값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처음에 설정했던 요 h라는 함수를 새롭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겠네요. 자, 중간 한번 정리해 줄게. hx라는 함수는 이제 x-알파의 제곱에 x-k니까 x-2분의 3베타 알파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이때 우리한테 문제에서 또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냐면 g 플라임 알파가 16이고 g 플라임 베타가 16이란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써놨던 gx라는 함수 사실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g 플라임 x는 어떻게 돼요? 4x 더하기 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알파하고 베타 차례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g 플라임 알파는 4알파 플러스 a가 되고 g 플라임 베타는 4베타 플러스 a가 돼서 얘네 둘의 값이 각각 마이너스 16과 16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때 빼볼까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없어지죠. 즉 4알파 마이너스 4베타가
마이너스 16에서 1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중간까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함수 잘 생각해 보세요. 요 g의 베타 플러스 1에 f의 베타 플러스 1이라는 함수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여기 처음에 선생님이 새롭게 정의한 hx라는 함수에 x자리에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죠. 즉 우리한테 구하라는 g의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h의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hx를 만들었죠? 여기 x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값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여기 x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베타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베타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이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8은 플러스 8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9의 제곱,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 계산이에요. 자, 또한 요 안에 있는 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2분의 알파, 그리고 플러스 1이 따로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8이다. 즉 얘는 그걸 나누기 2 하나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81과 뭐를 곱한다? 마이너스 3을 곱한다. 즉 24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려웠죠? 이 문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가야 될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f와 g 사이에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함수값과 미분계수값이 이렇게 나란하게 같다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h라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 17번 문제 풀 때도 비슷한 개념을 이용할 거니까요. 꼭 기억해 놨다가 이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g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fx라는 함수로 설정했고요. 이때 fx하고 gx는 둘 다 다항 함수라고 알려줬어요. 이때 gx가 x에서 극소값이 24다 이런 말을 해줬죠. 이때 f1 빼기 f'1의 값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전형적인 다항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있느냐, 즉 gx가 다항 함수라고 했을 때 x1에서 극소값 24다. 이 조건은 결국 뭐예요? g의 플라임 1이 0이다랑 g의 1이 24라는 조건을 동시에 알려준 거죠. 다항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면 그 점은 분명 플라임이 0이니까 이 조건을 쓸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gx의 미분값, 즉 도함수를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g'1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은 1, 1, 1, 1 다 대입하면 3f1 더하기 3f'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때요? 여기서 3 약분하고 f1은 마이너스 f'1 혹은 반대로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두 번째 조건 g1이 24다.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즉 24는 1 집어넣으면 3f1이 될 거예요. 아, f1이 몇이다? 8이다. 어랍쇼. 근데 얘에 의해서 f'1은 마이너스 8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예요? f1 빼기 f'1 얘에서 얘를, 즉
8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3차예요.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에 대해서 f2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fx에 대한 조건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3차 함수가 이 조건 만족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f2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몇이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조건에 보시면은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의 3승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x의 세제곱 플러스 우리가 얘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보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면 f0은 f'0이다 라는 조건식이 있죠. 그럼 f'도 필요하니까 f'도 미리 구해놓을까요?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때 나 조건에 의하여 여기다 0 집어넣은 값과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 같으니까 아 이게 지금 b랑 c가 같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다 조건을 딱 보는 순간 흠칫 놀라야 되죠? 아 이거 바로 앞에서 15번 문제 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팁으로 드렸던 내용이 필요하겠다. 자, 보시면 f0과 f'0이 0이 같다 그랬는데 fx보다 f'x가 더 작다. 즉 얘를 이항한다고 생각해보면 결국 f-f' 여기서도 얘를 이항하면 f-f'이구나. 자, 그럼 요걸로 한번 식을 바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gx라고 새롭게 함수를 하나 정의할 거라고요. fx 빼기 f'x라고 하는 식 자체를 gx라고 정의를 한다면 지금 현재 나 조건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얘라고 했을 때 나 조건은 g의 0이 0이다. 즉 g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난다. 자, 또한 다 조건에 있는 것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수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x축 위에다가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fx가 몇 차이냐면 3차 함수예요. 그럼 f'은 2차니까 결국 gx라는 것도 뭐예요? 3차 함수거든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이렇게 있어서 문제에서 이 점선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래프 자체를 x축에다가 위에다가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얘가 g0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죠? x축 위에만 그려야 돼요. 계속 도돌이표 같은데 여러분이 직접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그래프 바로 지울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인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gx라는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어디다가 지금 집어넣던 간에 x축 위에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점선 오른쪽에서. 근데 지금 어때요? 점선 오른쪽에서 지금 x축 밑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림 그려도 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그 조건을 지켜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길 지난다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를 얘도 안 되네. x축 아래에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니까 x축 위에 그려줘야 된다고? x축 위에? 근데 여길 지난다고? 아, 그렇다면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요렇게 생겨야겠네. 요런 식으로. 즉 x가 0인 순간에 gx는 접해야지만 원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는 x축 위에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추론함으로써 우리가 뭘 찾아냈다? g 플라임 0도 0이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자,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아까 gx가 뭐였어요? fx 빼기 f 플라임 x였죠? 맞죠? 자, 그러면 gx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gx라는 함수는 얘에서 얘를 빼는 함수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빼면 b 마이너스 2a의 x.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gx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왜냐면 c 빼기 b인데 아까 b하고 c가 같은 건 찾아냈죠, 우리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미분해야겠죠. 왜? g 플라임 0이 0인 걸 찾았죠, 우리. 즉 g 플라임 x는 3x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3 a 빼기 3의 x 더하기 b 빼기 2a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g 플라임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죠? 얘가 0이다. 아, b는 뭐랑 같다? 2a와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오,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모든 fx의 미지수를 a로만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해석했던 g 플라임 0이 0이다 말고 조건이 하나 더 여러분이 숨겨진 걸 좀 찾아내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인 순간에 gx라는 함수는 분명히 x축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그쵸? 자, 그 말인즉슨 한마디로 g 마이너스 1이라는 값 역시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마이너스 1인 순간에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아까 여기서 g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순간에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gx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볼 거예요. 자, g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a 빼기 3,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b하고 2a하고 같다 그랬기 때문에 0이 되죠? 의미가 없어요. 즉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므로 a는 몇보다?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f2의 최소를 원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볼 겁니다. 자, 자,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f2는 8 플러스 4a에 b 대신에 2a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2ax니까 또다시 4a에 c는 b랑 같다 그랬죠? 근데 b가 2a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2a라고 쓸 거예요. 얘의 뭘 구해라? 최소를 구해라. 근데 계산해보면 10a 더하기 8이죠. 이때 a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아까 몇인 걸 찾았죠? 4라는 걸 찾았어요. 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4구나. 그러므로 항상 몇보다? 4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f2의 최소값은 몇이다? 48이다. 자, 아까 15번 문제와 더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fx가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했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15번 문제처럼 뭐예요? f0은 f'0, f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새롭게 gx라는 함수 이렇게 정의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려보면 아, 항상 0에선 접해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양수구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미지수들을 좀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려우니까 좀 복습을 좀 탄탄하게 할게요. 자, 18번 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 fx가 4차 함수예요. 최고차 함수가 1인 4차 함수고요. 이때 주어진 조건이 가해서 f'0은 0이고 f'2는 16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때 중요한 건 얘예요.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얘가 항상 f'이 0보다 작다. 자, 다시 어떤 양수 k니까 항상이 아니라 어떤 k라는 점이 있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사이 범위와 0에서부터 k까지의 범위 사이에서 f'x 0보다 작다. 즉 감소하는 형태여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이것저것 그려볼 텐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인 순간까지 감소를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0부터 다시 감소를 해야 돼.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W 모양의 극도 두 개와 극대를 가지는 형태의 그래프는 절대 불가능해.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딘가까지 감소를 하면 얘는 분명 그 다음에 무조건 증가하는 범위의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속속 피해 가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사차함수 형태. 얘도 안 되겠죠. 왜냐면 어느 한 순간을 제외하고 그 순간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둘 다 감소해야 돼. 아, 그럼 이거네. 이런 식의 함수여야 되겠네. 이런 식의 함수. 그쵸? 그래서 딱 여기가 몇인 순간? 0인 순간이 돼줘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셨죠? 즉 4차 함수인데 우리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생길 거고요.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한번 그림에다 표시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감소하는 거 맞고요. 그죠? 0에서부터 어떤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딱 정확하게 극값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에서 감소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 몇 가지 알파벳을 이용해서 더 함수를 좀 정확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극값을 t인 순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자면 f 플라임 x는 최고창의 개수가 4였으니까 미분하면 개수가 몇이죠? 4예요. 그죠? 4에 여기에서 어때요? 접하지만 중분으로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0이니까 x면 그냥 x의 제곱, 그죠? x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프라임이 언제부터 그냥 t여야 되니까 이렇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요 그래프는 현재 fx 그래프예요. y는 fx 그래프고 여기선 f 플라임 x, 그러니까 플라임이 0인 순간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기억을 보시면요, 이 f 플라임 x가 0이다라는 게 0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2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냐면 f 플라임 2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양수이려면 2는 분명 t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2보다 어딘가 오른쪽, t보다 어딘가 오른쪽에 2가 이렇게 있다면 기억 명제는 맞는 명제죠. 왜? f'x가 0이다라고 하는 이 해가 0하고 2 사이에서 일시근을 갖는다? 0하고 2 사이에 t가 존재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t의 범위를 뭐라고 써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0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때 니은. 극대값이 존재하느냐? 이게 니은이었어요. 극대값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극수 하나만 있는 그래프니까 니은은 아닐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디귿이죠. F0이 0이라면 즉 X축을 이런 식으로 잡아봐라. 얘가 X축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의 좌표를 P라고 한번 해볼까요? P. 자, 그럼 요거 통해서 우리가 fx식을 만들 수가 있죠? f'x와 별도로 fx식을 만들어보면 fx는 아까도 말했지만 0에서 3중근 형태로 접해야 되니까 x의 세제곱, 그죠? x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를 p라고 했으니까 x-p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이 함수에 대해서 f0이 0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면서 이 함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게 나왔다? 한마디로 이 그래프의 최소인 순간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지를 보면 되죠. 다시 f0이 0이라고 했을 때, 즉 이 하늘 섹션을 x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를 기점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런 함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p를 찾아야겠네. 그죠? 뭐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죠? 바로 얘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죠. 자, f 플라임 2가 16이라고 했죠? 자, 미분해 볼게요. f 플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3x 마이너스 3p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x제곱으로 묶으면.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묶었을 때 4x 마이너스 3p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가 f'x예요. 자, 이때 사실 묶어서 계산할 필요 없었지만 일부 묶은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f'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6 나와야 되죠. 즉 16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4는 8. 4, 8에 32. 4, 3, 12p. 그래서 요거랑 영어 잘 바꾸든 어쨌든 이 p를 계산을 하면 4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p가. 그쵸? 3분의 4인가요? 3분의 4겠네요. 미안합니다. 3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봐봐. 아까 여기 인수분해한 식으로 일부러 썼던 이유가 p가 3분의 4라는 걸 일단 이제 집어넣으면 x의 제곱에 4x의 3분의 4 집어넣으면 다시 빼기 3. 플라임이 0 되는 순간에 x값을 한번 구해보자. 얘가 1인 거예요. 얘가 1. 그쵸? p가 1이죠? 지금 현재 p가 아니라 플라임이 0 되는 순간 1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t라고 생각했던 아이는 1인 거예요. 자, 이때 이 그래프에서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최소가 되는 순간은 바로 이 1인 점입니다. 즉 f의 1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근데 우리가 아까 p라는 아이가 3분의 4인 걸 여기서 구했잖아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구할 수가 있죠. 끝났어. 저 형태의 그래프에서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현재 1, 마이너스 3분의 1. 디귿 명제는 뭐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냐? 네. 그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맞는 명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답형 문제죠. 기억님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디귿 정답 몇 번?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출 문제들이고요. 그죠? 미분 단원에서 대단원 평가 직전에 있는 기출 문제들만 모아놓은 단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계산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이제 뒷부분에서 나온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아까 15번도 그렇고 17번도 그렇고 뭐 이런 18번도 그렇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요. 영상 잘 보시고 자기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해서 공부하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